1992년에 방영된 에피소드에서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 호버카가 차도를 가득 메울 것이라 예고합니다. 괴짜 발명가 프링크 교수는 오랜 연구 끝에 호버트로닉 프링크 마카라는 이름의 호버바이크까지 선보이죠. 하늘을 나는 자동차와 버스가 일상이 된 풍경, 우리가 꿈꾸던 미래가 불과 10년 뒤로 다가와 있습니다. 하지만 심슨은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풍자를 덧붙이십니다. 이 화려한 호버카들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것이죠. Should we take the hover bus or the non-hover bus? Non-hover. 결국 미래에도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은 사람들은 여전히 기름값 걱정에 낡은 일반 버스를 타야만 하는 씁쓸한 계급 격차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심슨 가족이 남긴 수많은 기술 예언 중 특히 2026년 현실과 연결해 볼 만한 장면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심슨이 단순히 세상을 날카롭게 풍자해온 결과일까요? 아니면 정말 예언에 가까운 통찰이 숨어 있을까요? 심슨은 1987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방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설정들이 실제로 현실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자율주행 트럭과 스페이스X 같은 기술적 흐름까지도 예언을 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엔 조금 섬뜩한 부분이 있는데요. 심슨 가족 시즌 26의 한 화입니다. 이야기는 아주 평범하게 시작됩니다. 늘 그렇듯 스프링필드는 아무 일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번쩍이더니 거대한 로켓 한 대가 스프링필드의 뒷마당에 착륙합니다.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인물, 다름 아닌 일론 머스크입니다. 머스크는 영감을 얻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말하며 호머 심슨과 함께 원자력 발전소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호머의 엉뚱하면서도 비논리적인 발상을 보며 오히려 감탄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이야말로 혁신의 원천이라며 말이죠. 이후 머스크는 스프링필드에 자신의 기술을 하나둘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자율주행 시스템, 에너지 절감 기술,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까지. 도시는 순식간에 미래 도시처럼 탈바꿈하고 시민들은 열광합니다. 하지만 그 환호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첨단 기술 덕분에 효율은 극대화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존 일자리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도시는 점점 불안해지고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삶이 머스크의 기술로 인해 더 나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에 대해 머스크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혁신에는 언제나 희생이 따른다. 결국 분노에 휩싸인 번즈 사장은 머스크 암살을 시도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아무 말 없이 스프링필드를 떠나며 에피소드는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에피소드가 방영된 이후의 현실을 돌아보면 묘한 기분이 듭니다. 머스크는 실제로 전기차, 로켓, 인공지능, 뉴럴링크, 위성 인터넷까지 한때는 상상에 불과했던 기술들을 차례로 현실로 만들어 왔습니다. 웃으며 보던 만화가 시간이 지나 현실을 돌아보게 만들 때 우리는 그 질문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심슨 가족은 미래를 마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시즌 15, 우리에겐 익숙하지만 조금은 얄미운 인물인 아티지프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한때 실리콘밸리를 주름잡던 억만장자 CEO였던 아티. 하지만 성공 가도를 달리던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심슨 가족의 지하실에 숨어드는 신세가 됩니다. 이유는 바로 SEC, 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였죠.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에 몰린 그는 황당한 결정을 내립니다. 자신의 회사 주식 대부분을 아무것도 모르는 호머 심슨의 이름으로 위장 이전해버린 겁니다. 결국 호머는 영문도 모른 채 최대 주주가 되어 법적 책임을 떠안게 되죠. 이 어이없는 상황이 결코 웃음으로만 넘길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현재 암호화폐와 주식시장에서 마주하는 현실과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투자자들이 개발자나 세력들의 의도적인 조작으로 자산을 잃고 시장의 파도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트윗 한 줄에 요동쳤던 도지코인, 그리고 수십조 원의 자산을 증발시킨 루나 사태까지 아티지프가 남긴 이 한마디는 현대 투자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사람들은 내 회사를 믿은 게 아니야. 내 이름과 내 과거를 믿은 거지. 기술력이 아닌 인지도와 유행에 의존하는 지금의 밈코인 열풍을 20년 전에 이미 예견한 셈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애니메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금융규제기관인 SEC를 직접 등장시켜 현실성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호머가 외친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르는 주식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해라는 대사는 오늘날 복잡한 금융 시스템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가 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절규와 다름없습니다. 이런 소름 돋는 심슨 예언 속 어쩌면 우리가 진짜 알아차려야 할 부분은 따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슨에서 암호화폐를 예언했다면 여러분은 믿으실 수 있으신가요? 실은 모두 헛소리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번 에피소드는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마지는 남편 호머를 위해 바지를 주문하려고 알렉사에 요청합니다.
그런데 AI 스피커가 명령을 잘못 알아듣고 실수로 주식을 매수해버리죠. 주가는 실시간으로 급등락을 반복했고 마진은 순식간에 $1,000나 벌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진은 잠도 자지 못한 채 차트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 속 코머와 마지의 복장을 보면 분명 밤 시간대이죠. 일반적인 주식시장은 야간 거래가 불가합니다. 물론 시간 외 거래가 있긴 하지만 평소 투자를 하지 않던 마지가 이를 활용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즉, 마지가 거래한 것은 정규장이 아닌 24시간 내내 움직이는 코인, 즉 암호화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코인의 가장 큰 특징인 시간 제약 없는 거래 환경을 그대로 드러내는 장면이죠. 이 에피소드에는 배우 짐 파슨스가 등장해 블록체인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도 포함됩니다. 미래에는 화폐가 디지털 형태로 사용될 것이고 지갑이 아닌 컴퓨터 속에 보관되며 모든 거래 기록이 남는다 는 내용의 노래와 함께 블록체인 개념을 짧은 시간 안에 보여주는데요. 대부분은 풍자적인 설명이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등장합니다. 암호화폐 사용자들은 컴퓨터에 매달려 있고 우리는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컴퓨터들이 있는 건물에서 끝없는 수학 문제를 풀고 있다. 그리고 사토시가 누구인지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겠다. 에피소드의 제목이 프링크 코인인 점을 고려하면 여기서 말하는 사토시는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정체는 아직까지도 완전히 밝혀진 바 없죠. 제작진이 이런 특징까지 콕 집어 풍자한 걸 보면 뭔가 더 알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이런 콘텐츠에 등장한 은밀한 사이트들이 현실에도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 정보를 통해 미리 대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심슨 속 이야기처럼 특정 의도를 가진 사이트들이 있을까요? 제 답은 그렇다입니다. 코인 세계에는 음모론이 늘 따라다녔고 오래전부터 비트코인을 둘러싼 각종 추측이 커뮤니티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저 역시 이런 미스터리를 좋아해 여러 자료를 찾던 중 오래된 게시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글에는 특정 시간대에만 접속 가능한 사이트가 있다고 적혀 있었죠. 직접 모든 사이트에 들어가 봤지만 접근 불가라는 메시지만 계속 떴습니다. 혹시 정말 일정 시각에만 열리는 사이트라면 시간대별로 하나씩 시도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 저는 밤낮을 바꿔가며 1시간마다 타이머를 맞춰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이트가 열렸습니다. 겉보기엔 누군가 장난삼아 만든 해커 사이트 같아 보였습니다. 클릭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기에 눌러봤지만 헤드 멤버십 권한이 있는 사람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라는 안내만 반복되었습니다. 모든 메뉴가 똑같은 반응이라 포기하려던 찰나 화면 한쪽에서 계속 깜빡거리는 작은 눈 모양을 발견했습니다. 눌러보자 섬뜩한 이미지와 함께 글이 등장했죠. 페이지를 번역해보니 제목은 광명회의 기본 규칙, 위대한 여정은 비밀리에 이뤄진다. 목표를 위해 역할을 나누고 헤드 멤버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앞서 언급된 헤드 멤버십과 정확히 연결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반응이 없던 다른 글자를 다시 눌러보니 우리와 함께 행동하라 라는 문구가 나타났고 여러 사진이 이어졌습니다. 사진을 누르자 일본어 문장이 등장했는데 날짜는 2021년 4월 2일, 번역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도지코인의 성공적 테스트를 바탕으로 밈코인을 계속 제작한다. 이 코인은 일본 시바견을 모티브로 삼았다. 작은 물고기들에게 군중 심리를 심어 급등을 유발할 것이다. 조커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여기서 조커는 그들만의 은어 같은데 검색에 걸리지 않게 일부러 그렇게 작성한 듯 보였습니다. 실제로 4월 2일 이후 아키타 코인을 확인해보니 한 달 만에 18,000%가 넘는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도지코인 열풍으로 인해 각종 강아지 테마 코인들이 폭발적으로 주목받았고 소액 투자자들은 이런 밈코인에 몰렸습니다. 사이트 내용과 실제 시장 흐름이 놀라울 정도로 맞아떨어진 셈입니다. 이어지는 페이지에는 8월 19일 게시된 플로키 코인 관련 글도 있었습니다. 번역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SNS 셀럽과 논의는 끝났다. 이번 목표는 SNS다. 제2의 도지를 찾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대안이 될 것이다. 영국의 조커들이 참여해주길 바란다. 이번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면 다음은 없다. 실제로 플로키는 9월에 1300% 넘게 상승했고 이후 일론 머스크의 언급 때마다 수천 %씩 뛰어 0.4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며 정말 치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조직이 SNS와 셀럽을 이용해 자신들의 의도를 감춘 채 움직이는 구조가 너무나 노골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갈라코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미래로 나아간다. 계획대로 NFT를 확장한다. 심즈와 같은 세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온라인과 현실이 공존하는 세계. 여기서 심즈라는 단어가 특히 소름을 돋게 했습니다. 심즈는 캐릭터의 감정, 행동, 목표까지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가상세계 게임입니다. 이것이 일루미나티가 지향한다는 완전한 통제 구조와 묘하게 겹쳐 보였죠. 갈라코인은 당시 약 3개월 만에 9,000%, 상장가 대비 4만%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공개된 최근 글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긴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 올해 마지막 이벤트는 인플루언서를 대규모로 투입하는 것이다. 10,000%는 무난히 넘길 것이다.
작은 물고기들의 거래량이 상당히 줄었으니 이번에는 모든 등급이 참여하길 바란다. 실제로 글이 올라온 이후 해당 코인은 약 40% 상승했습니다. 이미 국내 3대 거래소에 상장되어 쉽게 매수할 수 있는 코인인데요. 만약 정말로 1000% 상승한다면 10만원은 1000만원, 100만원은 1억이 됩니다. 물론 모든 투자는 분산이 중요하며 많아도 50만원 미만으로 투자하는 편이 안전하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고요. 솔직히 저만 알고 있어도 전혀 상관없지만 더 먼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에서 나왔던 종목 공유해 드릴 건데요. 일단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 개인 번호 010-8480-8147로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이 사이트에 나온 1000% 이상 오를 수 있는 종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종목 보내드리는 데까지 길게는 10일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저한테 문자로 구독 완료 보내주세요. 문자 남겨주셔야 제가 영상 시청해주신 구독자분이라고 알고 보내드리니까요. 구독해주시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이 내용을 확인해보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진실을 마주하는 듯해 개인적으로는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런 음모론이 단순한 허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믿고 싶지 않거나 너무 두려워서 외면하는 진실을 음모론이라고 부르는 건 아닐까요? 일루미나티는 접근 불가능한 비밀 공간에서 서로 교류하며 계획을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영상에서 다룬 코인도 그들만 알고 있는 비밀 계획의 일부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